자, 반갑습니다. 머리 다이션 헤어커트, 커트 베이직 이야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블런트 커트와 슬라이싱 커트에서 똑같은 각도대로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똑같은 각도대로 진행을 해서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똑같은 무한 반복이죠. 이게 베이직이에요. 원래는 항상 다 똑같다는 거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베이직을 계속 무한 반복해서 뒤에 내가 익혀야 돼요. 그런 습성이 뭐라고요? 세뇌시키는 거. 세뇌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무한 반복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나중에 말문이 터져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눈을 보고 귀에 많이 듣고 내 머릿속에 뱅뱅뱅 도는 거를 말로 표현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뭐예요?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있어요.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말로 표현을 못하는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남의 지식이 모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 다이션 헤어커트를 공부를 하시면서도 이 베이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나중에 말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네. 가능하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대각으로 우리 커트하는 거 블런트 커트와 슬라이싱 커트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첫 번째 대각 아래로인데 대각 아래로 세 개를 기준점에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했어요. 블런트. 그래서 모든 머리를 다 앞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고정이었고요. 다리 고정했고요. 이 상태에서는 뭐예요? 몸 이동을 상하에서는, 그러니까 좌우는 다리 고정을 했고요. 상하에서는 몸 이동을 했어요. 그죠? 첫 번째 시간에 그렇게 했죠? 두 번째는 슬라이싱을 했어요. 그쵸? 슬라이싱을 했어요.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슬라이싱을 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았어요. 얘도 똑같이 다리 고정, 몸 이동했어요. 그쵸? 다리 고정은 좌우예요. 좌우는 다리 고정을 했고요. 몸 이동은 상하예요. 상하에 대해서는 몸 이동을 했어요. 상하에 대해서는 몸 이동했고요. 다리 고정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근데 떨어지는 선이 전혀 다르게 떨어졌어요. 그쵸? 얘네 떨어지는 선은 이런 느낌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얘는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차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차이가. 만약에 얘를 몸이동과 고정 디자인 하나를 잡아놨어요. 얘도 컨케이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 상태에 떨어진 건 짧고요. 양쪽에 있는 머리는 길어야 짧아요. 양쪽에 있는 머리는 길겠죠. 그럼 얘도 컨케이브가 나오겠죠. 컨케이브가 나오는데 이런 컨케이브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깊은 컨케이브, 얘는요 완만한 컨케이브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아까 지금 설명한 게 이 부분이에요. 고정 디자인을 했을 때는 컨케이브가 존재하긴 하는데, 블런트 커트를 했을 때도 컨케이브가 존재하긴 하는데, 블런트 커트에서 컨케이브가 존재하는데, 그게 컨케이브가 세게 컨케이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얇게 컨케이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슬라이싱은 깊은 컨케이브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얘는 요 층은 이 각도에 따라서 이 층은 결정이 돼요. 요 각도에 따라서. 그거 아까 얘기했죠. 뭐냐면 요 각도에서 요 각도가 떨어지는 선에 여기 각도하고 동일하다 안 동일하다? 동일하다. 슬라이싱은 하나, 블런트 하나 똑같아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수학은 정해져 있어요. 이 각도의 개념은 각도를 슬라이싱을 하든지 블런트를 하든지 똑같이 떨어져요. 근데 슬라이싱은 대체적으로 컨케이브의 선이 많고, 슬라이싱에서 꼭 컨벡스 안 나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컨케이브의 선을 많이 구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컨케이브라는 얘기를 표현을 한 겁니다. 슬라이싱에도 컨벡스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언제 가능해요? 다리가 고정인 상태에서 슬라이싱은 컨케이브만 존재를 해요. 근데 내가 슬라이싱 할 때 컨벡스 존재 가능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다리 이동이 많으면 컨벡스 슬라이싱 컨벡스가 존재합니다. 아셨나요? 컨벡스 나와야 안 나와요? 존재한다니까요. 다리 이동이 많아지면 다리 이동이 좌우의 다리 이동이 많아지면 컨벡스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는 뭐로 결정해낸다? 좌우. 다리 이동으로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가 존재를 해요. 다리 이동. 그러면 다리 이동이 밑에가 좁고 몸 이동이 많으면 컨케이브 우리가 말하는 일명 A라인. 다리 이동이 많고 몸 이동이 좁으면 컨벡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다리 이동이 많고 몸 이동이 좁으면 다리 이동이 많고 몸 이동이 좁으면 다리 이동 컨벡스가 존재하고요. 다리 이동이 좁고 몸 이동이 많으면 컨케이브. 아셨죠? 이렇게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말로 사이클론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해요? 부천 파티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것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다중 포인트. 다리가 하나가 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윤곽 파티라고도 얘기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죄송해요.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다 하냐 얘기했냐면 얘네들은 수학 용어예요. 다중 포인트까지 다 수학 용어예요. 윤곽 파티는 피부대에서 얘기하는 용어들이에요. 다 알고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혹시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미용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쵸? 지금 이런 파마 같은 경우도 왜 나오는지 알아요? 미용장에서 진짜 이렇게 시험 나와요. 이걸 말아요? 네,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파마를 말아요. 이게 미용장 시험이에요. 미용장에서 이렇게 파마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기본 틀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나와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더 심각하게 나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뽑아내는. 그래서 요거만 알고 있으면 요거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자체가. 아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요 두 가지를 기준점을 우리가 결정이 돼요. 자, 세 번째는 참 각도 얘기만 아니고 빗질만 따져도 우리가 별게 너무 많죠.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떨어지는 선에 대한 러프존과 그린존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에요. 러프존과 그린존만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 우리가 공부를 하던데 해본 적이 없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에요.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런 게 있는 조치사도 모르니까. 왜? 눈을 못 봤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눈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베이직이라면서 뭘 저딴 걸 하고 있어. 그냥 자꾸만 금방 써먹는 거 그런 걸 가르쳐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눈을 보고 귀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힘들잖아요. 그리고 뭔가 반짝반짝 눈이 빛나잖아요. 저게 문제였구나. 그죠? 이게 바로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베이직은 참 어렵습니다. 하면 할수록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어렵고요. 그거를 4가지 방향에서 64가지 방향성까지 내가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할 거는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이렇게 컷하는 방법과 이렇게 컷하는 방법과 이렇게 컷하는 방법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요거를 그냥 따로따로 제가 또 분리해 드릴게요. 자,
요 방법과 자, 요 방법과 자, 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주는 거 있어요. 응? 이렇게 세 가지 주는 거. 그 대신에 이 길이는 동일하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해요? 뭐가? 이 지금 제가 여기가 그림 그린 건 뭐예요? 평면이에요. 평면. 평면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근데 내가 3D로 두상 보형물에 내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아, 저 못 그려요. 그림 실력이 없어서 그림을 아예 그리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두상이 이렇게 있어요.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정면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쵸? 그럼 정중선에서 보는 관점에서 요만큼 둥글어야 안 둥글어요? 둥글죠. 둥글죠?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둥글죠. 그쵸?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둥글겠죠. 아니면 앞으로 둥글든지. 그쵸? 옆에 사이드 봤을 때는 요만만 보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옆에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그림 실력이 안 돼서 안 된다니까 내가. 그림 실력이 안 돼서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제 평면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요 내용을 탑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탑에서. 만약에 아까 그 슬라이싱 했던 커트를 분석을 한다 그러면 탑에서 보는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탑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쵸? 뒤에 층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V라인이잖아요. 뒤에 탑에서 봤을 때 머리를 쫙 펼쳐놨을 때 그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가 층이 넓어져서 하나 넓어졌어요. 넓어졌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정육면체의 밑부분만 아닌 정오면체의 그림을 우리는 다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정오면체의 능력,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되시고 그걸 빗질을 해서 커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이직에서 손은 안 내지만 머리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신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내가 커트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고 사진을 많이 보셔야 돼요. 사진 많이 봐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얘는 이렇게 갈 것이고 얘는 이렇게 갈 것이고 얘는 이렇게 갈 것이고 얘는 이렇게 갈 거죠. 뭐예요? 응? 맞아요. 여기서 생기는 모발의 분포량은 좁다. 여기 뒤에서 네이프까지 생기는 사는 넓다. 백에서는 모발의 분포량이 많고 앞에서는 모발의 분포량이 적다. 그죠? 두상을 봤을 때 백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넓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그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얘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었죠? 얘는 뭐가 많아요? 얘는 뭐가 많아요? 그레디에이션 많고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가 좁아요. 그죠? 그죠? 얘는 세임 레이어와 그레디에이션과 하이 레이어가 동일해요. 동일할까요? 아니, 안 동일해요.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얘가 좁아요. 하이 레이어가 왜 없잖아요. 머리카락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왔는데 얘 없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뒤에서는 동일하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머리카락 많잖아. 근데 앞으로 떨어지는 선은 여기만 있네. 그쵸? 여기만 있잖아. 머리카락 없잖아. 여기서는 이 공간이 굉장히 좁겠죠. 엄청나게 좁겠죠. 그죠? 이 공간은 넓지만 이 공간은 아주 좁게 나오겠죠. 없잖아, 머리카락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쵸? 자, 이 부분. 이 부분은요. 또 이제 헤맨다, 이제. 이렇게 요거 얘기하니까 바로 헤매. 그쵸? 얘는 또 뭐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있잖아요. 그쵸? 그쵸? 하이레이어가 많아져. 그레이션 좁죠. 여기서부터 이마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머가리 없는 부분에서 위험지역에 생기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위에 머리는 어때요? 평평하잖아요. 평평한 부분이 머리카락이 많이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많이 나 있어요. 많이 나 있죠. 거기서 생기는 위험지역, 말발굽존에 대한 위험지역, 이런 개념도 우리가 떨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각에 대한 요 코너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코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세에서 내가 고정 기장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고정 기장에서 가는 방법이 있고 이동 디자인에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이렇게 방법은 떨어지는 선이 층이 좁아질 것이고 이동 디자인에서 가는 방법의 층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좌우의 층이 많아질 것이고, 그죠? 많아질 것이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재미난 건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는 거지. 차이가. 얘네들은 모았어요, 안 모았어요? 얘네들은 모았어요. 그쵸? 얘네들은 펼쳤어요. 그죠? 얘네들은 펼쳤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펼쳤어요. 커트에서 이런 방법 되게 많이 씁니다. 그쵸? 얘네들은요,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져요. 왜? 가운데는 짧아지는데 양쪽의 머리는 급격하게 길어져요. 양쪽에 있는 머리들. 그쵸? 여기서 이 정도 나와야 될 머리가 얘네들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급격하게 양쪽이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선은 굉장히 급격한 콘케이브가 존재를 해요. 얘네들은 떨어졌을 때 얇은 콘케이브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얘보다는 덜 하겠죠. 그쵸? 얘네들은 이렇게 나오겠죠. 컨벡스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할 건 요걸 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층은 어떤 층이 발생이 되고 좌우의 층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요 부분의 층과 떨어졌을 때 생기는 요 부분의 층과 떨어졌을 때 생기는 요 부분의 층. 점점 층이 좁아지고 넓어지고 더 넓어지는 거죠. 요 층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쵸? 그리고 얘는 똑같이 3번 하는 거예요. 3번 하는 거예요. 3번 하는데 얘는 깊은 완만한. 지금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이게 컨케이브로 되는데 원래는 컨벡스예요. 컨벡스로 표현하셔야 돼요. 완만한 컨벡스. 3번 했으니까 컨벡스, 그죠? 얘도 컨벡스. 얘는요, 얇은 컨벡스.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깊은, 얇은, 아주만 얇은, 완만한 얇은 컨벡스가 존재한다는
그래서 세 개를 했을 때 층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얘도 똑같이 뭐예요? 블런트. 블런트를 한번 해보자. 아셨죠? 자, 준비하고요. 뭐 오른쪽 가르마가 뭐 눈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응?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마의 넓이, 기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리를 알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다 보니까 근데 기준점 서양 사람들은요 기준점 잡는 거 참 잘해요. 그런 기준점을 잡아.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거를 서양 사람들이 잘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디테일함이 떨어져요. 정형화된 건 너무 잘하는데 디테일함이 떨어져요. 왜 디테일함이 떨어져요? 그랬더니 내가 그 이유를 알았어. 영국에서 온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도자기 만든 사람이에요. 창조는 너무 잘하는데 마무리가 안 된대. 마무리는 뭐예요? 섬세함이죠? 그 섬세함이 안 된대. 그러니까 정형화되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뒤에 거를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게 유럽 사람이 떨어진대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 정형화된 그 시스템에 디테일함까지 섬세함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커트도 똑같아요. 그게 다 포함이 돼야 돼. 그거가 없으면 그걸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스타일의 한 사람의 커트는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이 왔을 때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왔을 때는.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은요. 여러 사람이 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 첫 번째. 아까 삼각형 얘기했죠. 그럼 오른쪽 가르마를 탔으니까 오른쪽 가르마에 삼각형을 내가 커트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가르마 삼각형. 자, 이렇게 삼각형을 커트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기준선 잡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준선 잡았어요. 자, 원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해서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원포인트를 갈 것인지 다중 포인트를 갈 것인지 또 달라요. 자, 원포인트를 가서 이 상태에서 내가 갔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고정 디자인. 맞아요, 맞아요. 상하에는 고정 디자인이에요. 좌우는 내가 머리를 움직였으니까 이동 디자인이에요. 그쵸? 근데 원포인트를 갔어요. 내가 원포인트를 갔어요. 이 상태에서 한 번의 커트를 진행했어요. 고정 디자인이죠. 근데 아까보다 층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여기서는 층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아주 적어지죠. 이 상태에서는 층이 많아져요. 층이 많아진다는 뜻은 뭐예요? 이렇게 커트를 했을 경우는 가벼워지면 당연한데 좌우의 층이 많아져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 2층 이 정도 층이 나면은요 옆에 좌우에다 생기는 층은 굉장히 심각해. 어마어마한 층이 발생돼요. 이 정도 층 아셨나요? 굉장히 심각한 층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할 때 아까 제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원 포인트 하는 거, 다중 포인트 하는 거, 원 포인트를 한 상태에서 다중 포인트 하는 거 있다고 했어요. 그 대신에 층을 내가 어디까 앞에 층을 어디까지 낼 것인지, 상하에 대한 층을 낼 것인지, 러프존에 대한 층을 낼 것인지 그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상하에 대한 층만 생각했지 앞뒤에 대한 층에 대해서는 개념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 내가 버티컬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좋을까요? 앞에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 둥그럭작한 얼굴형, 직사각형 얼굴형, 삼각형 얼굴형, 오각형 얼굴형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버티컬로 들어가면 좋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퍼즐다 들어갔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무겁겠죠. 그럼 삼각형, 오각형 이런 사람한테 좋겠죠. 층이 많이 안 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층이 많이 안 지는 거 많이 할 거예요. 선 공부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다 끌어와요. 이렇게 다 끌어와서 내가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끌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대각 위로 하는데 다
다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나와야지. 나와야지. 그쵸? 우리는 공부하는 거, 빗질 연습하는 거니까 나눠서 우리가 진행합시다. 그래서 대각으로 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각도는 기준을 잡았죠? 이 상태에서 각도는 세요, 안 세요? 그리제이션 굉장히 누르죠. 자, 각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 이 각도는 지금 내가 그리제이션을 굉장히 강하게 놓은 것 같은데 떨어졌을 때는요? 별로 안 나요. 그죠? 이거 우리 계산하고 들어가야 돼요. 계산하고. 떨어지는 거 계산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각도를 이게 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각도를 이만큼 내렸어요. 이만큼 내린 상태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층이 없네. 근데 이거 층만이 생기나요? 좌우의 축도 생각해야지. 위아래만 왜 생각해? 좌우의 축도 생각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각도는 두 가지를 봐야 돼. 첫 번째만 보면 안 돼. 첫 번째 보는 상하의 층과 좌우의 층을, 앞뒤의 층을, 두 가지 층을 우리는 다 계산 머릿속에 벌써 입력이 돼 있어야지. 그거 계산하고 들어갔어야 돼. 커트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게 계산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각도를 여기에서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 층을 낸다. 그러면 얘가 계속 따라오면서 층이 여기 사이대에서 얼마나 많은 층이 생기겠냐 이거지. 그죠? 얼마나 많은 층이 생기겠냐 이거지. 그것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계산하지 않으면 심각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오늘도 이제 똑같이 이제 뭐냐면 고정 디자인을 할 거예요. 고정 디자인. 그래서 각도는 이 각도에서 이 각을 갈 것인지, 이 각을 갈 것인지, 이 각을 갈 것인지, 이 각을 갈 것인지, 그거는 본인이 이제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근데 이 각이 했을 때 떨어진 선은 러프존이 각이 세지겠죠. 근데 각도를 내렸을 때, 이 정도 각도를 했을 때는 떨어진 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층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죠? 층이 많이 없어지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커트를 할 때는 층이 없는 커트 선들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트. 아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반대쪽 상태에서 똑같이 커트 진행해주세요. 고정 디자인. 자,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아까 커트를 했었죠. 점점점 각도를 이제 내려주시는데 버티컬을 가서 프론트에서는 버티컬을 진행하지만 사이드에서 갈 때는 점점점 붙임골로 내려가요. 그 맛은 뭐냐면 세로잖아요. 세로. 얘는 라운드예요. 라운드. 그죠? 얘는 가격이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얘는 가격이 세요, 안 세요? 세니까 내가 몸을 이렇게 굴리면서 이 각도대로 똑같이 진행했을 때 똑같은 방법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가 나와요? 똑같이 진행했을 때는 사각이 나오겠죠. 사각의 라인이. 요 선이 사각의 라인이 나오겠죠. 맞아, 맞아요. 고정 디자인이니까. 고정 디자인이니까 얘가 사각이 나올 거 아니야. 똑같이 계속 끌어와서 한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응, 떨어졌을 때. 사각이잖아. 두 상황 나오는데. 그죠? 근데 내가 요 상태에서 버티컬 한 상태, 이 각도에서 들었다가 두 번째 버티컬에서 이 각도로 들었다가 세 번째 각도에서 또 이렇게 들었다가 네 번째 각도에서 이렇게 들어. 이거 지금 뭐예요? 라운드예요. 라운드예요. 근데 점점 각도가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근데 빗질의 방향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요건 뭐예요? 다리의 이동과 몸의 이동이 동시에 가는 부체형 파팅이라는 거예요. 부체형 파팅.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대각에서 각도를 올린 상태에서 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점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각도를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각도에서 대각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잡았죠? 그래서 요 지금 판넬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판넬을 사각형으로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대각 위로 잡은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어요. 몸만 이동을 하는 거. 네, 몸만 다리는 고정한 상태에서 다리는 그 대신 뭐가 달라요? 파팅이 다르죠. 파팅 탄게. 원 포인트를 뗄 때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부채형 파팅으로 가서 다시 부채형 파팅으로 가서 부채형 파팅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약간 트위스트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파팅이 호리존탈로 탔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각도가 이렇게 가는 방법과 이렇게 이렇게 가는 방법과 이렇게 가는 방법과 이게 교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가는 방법은 뭐예요? 러프존 상하에 대한 개념에서 얘가 훨씬 더 가벼워져요. 층이 많아져요. 이렇게 가는 방법은 상하에 대한 층의 개념이 무거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법들은 사실 이 기법을 제일 많이 활용해요. 이 기법. 네. 빗질하는 자세가 제일 편해요. 빗질하는 자세가 얘가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고정 디자인에서 이 상태에서 고정 디자인에서 계속 끌어올릴 것이냐 이 상태에 고정 디자인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고정 디자인을 한 상태에서 점점점 각도를 이렇게 내릴 것이냐 내리면 어떻게 돼요? 라운드가 존재를 하고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고정으로 해서 빗질 하면 뭐가 나와요? 사각이 고정 디자인에서 사각이 존재하고 내리면 라운드가 존재해요. 떨어지는 소리 라운드가. 그래서 한번 커트를 해볼까요? 자, 반대쪽 버티컬한 상태에서 기준선 아까 잡았죠? 기준선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 상태에서 기준선 잡은 상태에서 다시 커트 다시 빗질해서 대각 위로 대각 수평 그냥 수평 대각 점점점 끝에 코너 부분이 요 부분 위에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요 위에 있는 머리 요 위에 머리는 계속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층이 발생돼요. 층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죠. 그죠? 상당히 층이 많이 발생돼요. 자, 여기도 똑같이 반대쪽도 자, 앞으로 똑바로 대각으로 발생되고 상태에서 자, 포인트를 원 포인트가 아니고 다중 포인트로 해서 갈 수도 있고요. 원 포인트로 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 포인트가 뒤에서 정선에 있는 길이를 점점점 넓히면서 앞으로 트위스트로 진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뒤에 위에 살아 있죠? 이거 살아 있죠? 자, 뒤로 여기 살아있죠? 요거 요 밑에 있는 선은 살아있어서 요걸 다 커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대각 위로 올렸다라는 거는요, 층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층이 정도가 대각 위로 올려요. 그 대신에 떨어졌을 때는 어떤 층이 발생이 될까요? 떨어졌을 때 요 층이 발생해요. 이렇게
그렇지. 러프존이 이 층보다 이 층이 훨씬 더 강한 층이 발생된다는 뜻이야. 삼각 파트는 이해하겠는데 뒤에 다줌도 아니고 이거 트위스트로 계속 해. 다줌으로 잡아서요? 네. 삼각 파팅을 갖다가 기준선을 잡은 상태에서 뒤로 점점 넓혀가면서 맨 뒤에는 한꺼번에 다 잡았어. 한꺼번에 잡았어. 트위스트로 했어. 자, 어떻게 보면 대각위로 앞으로 똑바로 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두상이 사각이면 상관이 없어요. 두상이 사각이면 상관없는데 라운드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얘를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처음부터 한 번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어요. 한 번에 잡는 방법도 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한 번에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 둘 셋 파티 요 라운드에 하나 둘 셋 수박 설계한 거예요. 수박 설계. 파이를 쪼갤 때 둥근 원에 요런 원리 파티를 진행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점점점 왜냐면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두상이 완전 둥근 게 아니고 옆에 평면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평면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느낌이 나와요? 아니 가벼운 건 가벼운데 각은 세요. 층이 엄청나게 많이 져 있어요. 완전히 라운드. 층이 엄청나게 져 있는데 이 선을 보세요. 이 선. 완전 라운드네. 그쵸? 그럼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예요. 지금 요 파팅으로 이렇게 커트를 해서 이 각도로 진행했지만 자 좌우의 층은 별로 없어요. 그쵸? 좌우의 층은 왜 별로 없느냐?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요 각도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층을 안 만들었어요. 자 이 층에서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봤을 때 층이 요 상태에서 오면 요것밖에 차이 안 나요. 요만큼의 층이 밖에 안 돼요. 지금 떨어지는 선에서 층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 각이 처음부터 내가 이 각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각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각을 잡다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서 모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아지면서 층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해서 층이 이만큼밖에 안 냈어요. 그 대신에 그리고 나서 요 각도에서 내가 지금 요 각도에서 빛을 다해서 이렇게 잡았고 대각 아래로 또 이렇게 잡았어요. 그쵸? 네. 그 대신에 잘 생각해보시면 내가 몸이 이 상태예요. 이 고정 디자인이에요. 몸은 고정 디자인에서 이 각도였는데 두 번째 잡을 때는 이 각도에서 내가 이렇게 갔어요. 그쵸? 처음보다 어떻게 몸이 숙여져서 안 숙여졌어요? 숙여졌죠?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몸이 또 더 숙여졌어요. 그쵸? 그 대신에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트위스트라는 얘기가 왜 트위스트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두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상이. 얘는 평면이에요. 평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각도가 달라야 안 달라요, 두상이. 근데 내 몸은 어떻게 돼요? 내 몸도 따라서. 내 몸은 다리가 고정이잖아. 다리가 만약에 이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상태에서 커트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가 이 각도로 가면 이렇게 가고 내 각도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몸이 계속 이동했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 각도하고 똑같은 걸 내가 만들려면 내가 똑같이 계속 이동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동했었어야 돼요. 근데 다리를 내가 고정을 계속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빗질이 이 각도의 빗질과 이 각도의 빗질은 다른 각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다리가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동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몸만 이동을 했어요. 몸만 이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각도와 이 각도는 다른 각도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두상에서 이런 라운드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가상에서 이런 라운드를 이렇게 아따 여기 보드마카 내가 다 썼다 오늘. 이 각도에서 보면 얘는 이 각도가 나오고요. 얘는 이 각도가 나오고요. 얘는 이 각도가 나오고요. 얘는 이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왜? 얘는 평면이고 얘는 극경사기 때문에. 라운드. 네, 라운드잖아요, 이렇게 라운드. 극경사가 나오기 때문에 각도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빗질하는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두상이 라운드이기 때문에 몸도 똑같이 라운드인데 다리는 고정이면서 몸만 움직이니까 라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선이 굉장히 급격한 컨벡스 라인이 나왔어요. 컨벡스 라인이 나왔어요. 아까하고는 또 상황이 또 다르죠? 그 대신에 대각 위로 층을 냈기 때문에 층은 모래의 길이는 어마어마하게 지해서 이 각도는 컨벡스의 느낌이 있지만 각은 엄청나게 세졌어요. 컨벡스의 느낌이지만 말도 못하게 층이 굉장히 많이 세졌다는 얘기죠. 예, 왜 그래요? 왜? 얘가 짧아졌잖아. 얘가 짧아졌잖아. 그쵸? 각도를 이렇게 들면서 얘가 짧아졌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층을 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이 길이에서 떨어지면 얘는 이렇게 타는 떨어지면서 냄새 난다. 펴도 있고. 하면서 옆에서는 더 넓은 층이 발생이 되겠죠. 그쵸? 더 많은 넓은 층이 발생이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층을 낼 때 요 층에서 아까 요 층에서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버티컬로 층을 내는 방법이 있었고요. 버티컬 한 상태에서 기준선 잡아서 다이아고널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처음부터 다이아고널 한 상태에서 잡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버티컬로 해서 했던 층이에요. 그쵸? 그 대신에 이 상태에서 올라가서 이 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층이 떨어지는 선에서 별로 층이 없어요. 그쵸? 얘가 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층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각도대로 해서 각도를 내서 이렇게 내가 지금 각도를 내가 여기까지 안 숙이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이런 층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급격한 층이 발생이 될 것이고 내가 고개를 많이 숙였어요. 고개를 많이 숙이면 이런 층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층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층이 발생이 될 것이냐, 이런 층이 발생이 될 것이냐. 이 층이 좋을 것이냐, 이 층이 좋을 것이냐, 이런 층이 좋을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누가 결정을 봐요? 이제 디자이너가 결정을 본다는 거죠. 이런 층이냐, 이런 층이냐. 그쵸? 그러니까 내가 층을 낼 때 밑에 층을 많이 낼 것이냐, 위에 층을 많이 낼 것이냐에 따라서 가벼움과 무거움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언더가 가벼울 것이냐, 오버가 가벼울 것이냐. 이런 층이 만약에 이런 층이 발생이 되면 오버가 가볍겠죠. 그쵸? 오버가 가볍고 언더가 무겁겠죠. 만약에 이런 층이 발생이 되면요, 오버가 무겁고 언더가 가벼우시겠죠. 그쵸? 그럼 내가 각도를 내가 이만큼 이렇게 들면, 내가 고개를 많이 안 숙이면 언더가 상당히 가벼워지고 오버가 무거워지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층을 냈다 그러면 오버가 가벼워지고 앞에 프론트가 엄청나게 가벼워지겠죠. 앞에 프론트가 엄청나게 가벼워지고 언더는 무거워지겠죠. 그쵸? 그 대신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층을 어떤 층을 원해요? 이런 층을 원할까요? 아니요. 이런 층을 원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층을 원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런 층을 원하는데 이런 급격한 층을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까 원장님 얘기했듯이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층이 이 층에서 지금은 거의 층이 없어요. 거의 한 이 정도밖에 층이 안 나요.
이 정도에서 아까 여기 밑에서 잘랐기 때문에 밑에서 각격하게 또 이만큼 또 생겼을 거예요. 왜?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아까 삼각형에서 내가 각도를 이만큼 끌고 왔으면 지면에서 생긴 요 층이 발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층이 어느 정도 있어요. 밑에는. 근데 내가 각도를 이만큼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지면에서 생기는 요만큼의 생기는 각. 90도의 각에서 여기서 생기는 요 각만큼 뭐예요? 떨어지면서 요런 층이 발생이 되겠죠. 요런 층. 고정 디자인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정확하게 이런 층이. 근데 내가 만약에 이동 디자인하고 얘기가 또 달라져요. 이동 디자인. 고정 디자인은 이런 층이 발생이 되고 내가 이동 디자인은 이런 층이 발생이 돼요. 점점점 내가 고정 디자인, 이동 디자인은 점점 이런 층이 발생이 돼요. 내가 이동을 하니까. 내가 이동을 하면 갈수록 얘네들 더 벌어져요. 고정 디자인은 이런 층이 발생이 되고요. 내가 이동을 하면 할수록 층이 이렇게 발생이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응? 내가 고정은 이런 층이 발생이 되고요. 이동을 하면 이렇게 점점 얘가 점점 이렇게 들어져요.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들었죠. 얘를 들은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점점 더 벌어지겠죠. 들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렇죠? 이동 디자인은 더 벌어지고 고정 디자인하면 덜 벌어지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쪽이 좁을 것이냐, 이동 디자인은 벌어지고요. 고정 디자인은 오므려져요. 얘는 변화가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여기는 변화가 없는데 여기가 이제 변화가 있겠죠. 층이. 이동 디자인과 고정 디자인 층에 대한 개념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정 디자인을 하면 이런 층. 그리고 고정 디자인은 앞에가 급격하게 가벼워지겠죠. 이동 디자인 하면 전체가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고정 디자인은 사각의 느낌이 많고 이동 디자인 하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라운드의 층이 많아지겠죠. 지금은 뭐예요? 상하. 내가 몸만 이동했어요. 몸만 이동했으니까 라운드가 나온 거예요. 라운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예요? 이렇게 커트를 진행했었어도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왜? 미우지. 미우지. 요거 사각이잖아. 요거 사각. 요 사각에 대한 각도를 내가 이렇게 해서 모든 머리를 앞으로 커트를 해서 대각 아래로 잘라서 이렇게 맞춰놨는데 떨어졌을 때 느낌이 딱 떨어졌을 때 요 페이스 라인에 있는 머리카락이 이거를 여기에 있는 요만큼의 머리카락이 없어서 이걸 쫓아오면서 그걸 못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다 보니까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해요? 이게 사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못 맞추다 보니까. 신기하죠? 어? 무조건 우리가 대각 아래라는 당에서 무조건 이렇게 떨어진다는 고정관념 잊어버리세요. 절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2차 가이드라인은요. 자 보세요. 2차 가이드라인 PT를 해볼게요. 2차 가이드라인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선이. 보세요. 컨벡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차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1차 가이드라인. 여기에서는 귀 파였어요? 안 파였어요? 안 파였죠? 문제는 1차 가이드라인에서 귀가 파여요. 근데 고객은 뭘 봐요? 그렇죠. 고객은 1차 가이드라인을 본단 말이에요. 고객은 무조건 1차 가이드라인만 봐요. 2차 가이드라인은 헤어 디자이너만 보고요. 1차 가이드라인은 고객이 보는 선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맞추려면? 수치가 아니지. 요거 잘라야지. 원냉수. 요거 자르던지 원냉수. 아니면 요거 자르던지. 그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요거 자를 것이냐 얘를 자를 것이냐. 그쵸? 맞잖아요. 그럼 얘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사이드본에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뚱뚱해지겠죠. 맞죠? 굉장히 뚱뚱해지겠죠. 분명히 이렇게 봤을 때 2차 가이드라인은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위에 머리에 위험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밑에 머리는
트레이스 라인이 지 맘대로 해요. 지 맘대로 난 게 문제인 거예요. 얘가 이 빈 공간이 앞으로 당겼을 때, 빗질해서 당겼을 때 그 허공에 있는 머리카락이 연결하는 부분까지 컨트롤을 못했던 거예요. 왜? 각이 너무 세니까. 각이 너무 세서. 이 속에 있는 이 머리카락이 와서 이 떨어지는 선에 이 빈 공간을 컨트롤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준 거예요. 근데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줄 수 없는 방법인데, 자, 이런 부분은 바로 이제 위험 지역이라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내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뒤를 자를 것인지 앞을 자를 것인지가 결정을 하겠죠. 자, 이렇게 없애지 않았었어요. 여기 코너만 해도 돼. 이 코너. 여기도 이 부분 있죠? 요거. 볼까요? 봐봐요. 절대 속이질 못해요. 절대 속이지 못해요. 왜? 머리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형상은 긴 머리나 짧은 머리나 단발머리나 항상 이렇게 문제가 발생돼요.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는 위험지역이라는 걸 표현하고요. 위험지역이라는 걸 표현해서 그 부분 자체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술 치시면 돼요. 그 부분만. 라인을 잡아서 슬라이싱을 잡아서 커트로 진행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 부분 제가 약간 V라인을 커트로 진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벼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둑을 두거나, 오목을 두거나, 장기를 두거나, 항상 미래를 본다는 말이 있죠. 저는 커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커트도, 내가 커트를 진행하면서 미래를 보고 커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짧은 머리고 긴 머리고, 내가 미래에 이 머리가 어떻게 자랄 것이고, 내가 커트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걸 해결할 수 있을 때 다음에 머리가 자랐을 때 어떻게 자랄 것인지, 이거를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예측하고 커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미래를 보고 커트한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보고 커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위험지역이나 이런 지금 우리 블런트 커트를 하면서 이런 베이직을 배우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를 보는 커트를 구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컨트롤 잘 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머리를 위험지역에서 잡아주고 수술치고 그 선을 부족한 부분을 다시 체킹해서 또 잘라주고 계속 선을 맞춰서 자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잘하면서 걔네들이 깔끔하게 자라겠죠.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에 대한 선의 흐름에 대한 개념을 지금 오늘 공부했어요. 선의 흐름에 대한 개념. 아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런 커트를 내가 구사하고 싶고 찾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잡지책에 있는 모델들 머리 그냥 풀어헤치는 머리들 되게 많죠.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를 한번 그려보세요. 찾아서 그냥 볼펜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답이 나와요. 근데 잡지책 아무나 막 뜯어요. 그래서 거치는 거 러프존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층이 별로 없다. 그럼 뭐예요? 이 각도 안 드는 거야. 대각 아래로 한 거야. 만약에 여기 층이 엄청나게 많다. 그럼 뭐예요? 이만큼 많이 들어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 층이 굉장히 세다. 근데 여기 층이 별로 없어. 그럼 아까처럼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커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커트는 사실 잘 안 해요. 이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을 해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눈으로 많이 보고 귀로 많이 들어야 된다고. 사실 이렇게 버티컬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 각도로 커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안 해요. 하질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해요. 이 각도 정도 하려면. 자, 이걸 안 해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하다 보니까 아까 뭐 했어요? 오늘 질문 나왔잖아요. 어떤 질문?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잘라가는데요? 맞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강의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근데 내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떨어져서 내가 비교 분석 해주니까 오늘 이제 더 많은 거 알아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걸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안 자르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다음부터 이렇게 안 잘라야겠다. 이제 머릿속에 확 시작이 된 거죠. 만약에 다음에 자를 때는 이렇게 잘랐을 때 침 많이 안 지겠구나라는 고정이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자르다. 그죠? 이렇게 자르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아까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불안해 살짝 그렇게 자르죠. 안전하게. 그치? 이건 되게 안전한 거고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 선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얘는 굉장히 안전한 거고 그 대신에 층을 많이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더 안전한 거죠. 이건 불안전한 거고요. 엘리베이션 올라가고요. 층 얼마나 치겠어? 그쵸? 근데 이렇게 층을 넣으면 층이 엄청나게 많이 치겠죠. 개념이 그러니까 빗질하는 방법이 버티컬이냐 호리존탈이냐 다이아고널이냐에 따라서 층의 정도는 완전 다른 느낌이 나와요. 층의 정도는. 그리고 그거를 누가 판단하냐면 고객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는 작업은 고객님이 저 호리존탈로 머리 잘라주세요. 저 버티컬로 머리 잘라주세요. 저 원포인트에서 잘라주세요. 저 다중 포인트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고객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사진을 보고 분석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잘라야 된다고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을 해요? 디자이너가 결정하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결정하는 거예요. 고객은 그거 가지고 뭐예요? 집에 가서 손질 해보고서 손질이 잘 되면 좋은 거고 손질이 안 되면 뭐예요? 저 미용실 머리 못하는 미용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손질이 잘 된다 그러면 저 미용실 머리 진짜 잘하는 미용실 저걸 못하면 저 미용실 손질 못하는 미용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렵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한번 눈으로 봤던 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죠? 잊어버리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건 내가 머릿속에 항상 잠재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코드가 있었어. 우리 맛집도 그렇잖아요. 맛집도 한번 먹으면 그거 계속 죽을 때까지 그거 기억나요. 잠재돼. 어딘지는 몰라. 어딘지는 모르고 그 사이에 어떤 건지 어떻게 요리했는지 몰라.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옛날에 거기 어느 지역에 맛있는 집이 있었어. 근데 두 번 다시 찾아가면 못 찾아가. 커트도 똑같아요. 커트도 이런 커트를 해본 적이 없고 이런 커트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방법이 있었다는 걸 지금 오늘 경험을 했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했어요. 그 대신에 나는 이런 커트를 못해. 그러면 커트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제 오늘 가서 이제 숙제 해보면 알아요. 이제 집에 가서 또 한번 잘라보면 알아요. 많이 자르지 마요. 1cm에서 다듬는 것만 하세요. 다듬어서 이제 드라이를 해서 이 작품을 가지고 뭐예요? 드라이를 3작품 이상 만드시면 가장 좋아요. 한 머리에. 한 머리에 3작품. 그럼 9개를 해야 돼요? 네, 9개가 나오면 되죠. 왜 그런 연습을 왜 시키냐면요. 커트는 감성적인 커트, 기술적인 커트는 커트 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금을 올리는 거는 청담동 요금은 비싼 이유가 있어요. 청담동 요금이 비싼 이유가 드라이 잘. 네, 드라이 때문에 요금이 비싸. 커트 플러스 드라이.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고객이 저 미용실 머리 잘한다고 인정하는 건 드라이예요. 커트가 아니에요. 그게 마무리인 거잖아요. 네, 마무리. 결론. 네, 마무리. 드라이 가지고 저 미용실 커트 잘해. 이렇게 판단하는 건 고객이 판단할 때는 드라이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아줌마들. 아줌마들은 드라이 가지고 인정을 안 해요. 왜? 자, 미용사들이 미용실에서 고객을 머리를 자르는 기간보다 고객이 미용실을 방문할 횟수가 더 높거든요. 여러 디자인을 경험하는 횟수가 미용사들보다 고객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높겠어요? 진짜 엄마 아기 때부터 엄마 손 잘려가면서 미용실 가서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미용사들을 경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해봤던 그 수많은 미용사들이 머리 스타일을 다 각기 다르게 잘랐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다 각기 다르게 잘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옛날에 내가 머리를 정말 맛있는 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맛있는 집처럼 머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 고객님들은 그게 잠재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런 미용실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미용실들. 그 잠재되어 있던 그 내가 예뻤던 마음에 들었던 그 미용실들이 잠재되어 있는 거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준에 못하는 미용실이 만났다 그러면 그 집은 대박 멀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녀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정으로 다니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정으로 다니는 거. 그런 미용실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은 층이 앞에서 층이 봤을 때 똑같은 형상에서 이렇게 물결이 있는 느낌이 나와요. 층이 연결이 잘 되는 거. 근데 자 보세요. 앞에 머리 뚝 떨어지죠? 이거 뭐예요? 우연치. 얘만 따르는 거예요. 뒤로 빗질했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빗질했을 때 이 물결의 흐름은 어느 선만 연결이 되냐면요. 오버존. 따라해보세요. 오버존. 오버존에서만 물결의 흐름이 나고요. 언더존에서 생기는 요 머리들은요 다 따르는 거예요. 얘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두상에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요렇게 위에 머리는 하나예요. 하나. 나머지 얘는요 다 따르는 거예요. 어떤 머리든 네, 어떤 머리든 다 따르는 거예요. 위험적 때문에. 네, 위험적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얘 때문에 커트에 멘붕 와요. 얘 때문에. 왜? 내 각도를 아무리 잘 지켜도 원하는 선이 안 나오거든. 그리고 고객은 이 선만 보거든. 또 고객은 이 선만 봐요. 헤어 디자이너는 이 선만 보거든. 고객은 이 선만 봐요. 거기 엘리베이션 시켜줘. 또 엘리베이션도 근데 엘리베이션도 문제가 또 있어요. 없잖아요. 엘리베이션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죠. 엘리베이션도 1차 가이드라인이 우선이 아니에요. 2차 가이드라인이 우선이에요. 엘리베이션은 철저하게 2차 가이드선이 우선이지 1차 가이드선이 우선이 아니에요. 응? 올림선? 맨 끝나는 선. 항상 맨날 끝나는 선이 2차 끝나는 선. 끝나는 선이 2차 가이드선이잖아요. 그 2차가 네. 1차 가이드선이 우선이 아니에요. 엘리베이션. 1차랑 2차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줘요. 그거는 엘리베이션이 좋은데 그거를 기준선을 잡는 거는 1차 가이드선 때문에 기준선을 잡는 게 아니라고요. 각도를 드는 순간 1차 가이드선은 무조건 다 임의선이 돼요. 각도를 드는 순간. 그게 1도로 들어서도 2도로 들어서도 각도를 드는 순간 1차 가이드선은 임의선이 되고 각도를 드는 순간 맨 끝에서 위에서 탑에서 떨어지는 맨 위에 있는 이 머리가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얘를 멈췄을 때 그게 거기서 떨어지는 선이 되잖아요. 엘리베이션을 많이 아무리 올렸어도 이게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 맨 위에 있는 탑에 있는 이 기준선이 떨어지면서 걔가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에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1차 가이드는 어쨌든 시작하는 데잖아요. 시작해서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페이스 라인에 있는 모발대로 나중에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기준선을 잘 잡아서도. 근데 걔를 1차 가이드선은 항상 언제 잡아야 돼요? 자연 빗질한 상태에서 잡으셔야 돼요. 1차 가이드. 네. 그거를 자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기준선을 자연 빗질에서 1차 가이드선을 잡은 상태에서 엘리베이션을 올려도 그 1차 가이드선은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1차 가이드선 무너뜨리면 안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다 한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지금은 철저하게 세 작품이 다요. 뭐예요? 뭘 위주로 커트를 한 거예요? 선의 2차 가이드선. 2차 가이드선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세 개 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세 개를 다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세 개를 다 비교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층이 어떤 게 제일 많이 졌어요? 층이 세 번째. 이 제일 많이 졌죠. 자, 얘는 뭐예요? 블런트, 슬라이싱, 대각 위로, 블런트, 대각 위로 블런트. 각은 어떤 게 더 세요? 각은 어떤 게 제일 세요? 슬라이싱이 제일 세요? 왜 센 것처럼 보여요? 앞선이 좋아. 콘케이브니까. 콘케이브니까 더 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얘는 콘케이브니까. 그래서 더 센 것처럼 보여요. 얘보다는 얘가 어떻게 돼요? 똑같은 블런트죠. 네. 근데 대각 아래로 층됐죠. 그쵸?
대각 아래층을 했으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각이 센 거고요. 그쵸? 그 대신에 얘는 컨벡스죠. 컨벡스, 컨벡스. 얘는 컨케이브. 그쵸? 존재되죠. 근데 앞에 머리를 이렇게 봤어요. 똑같이. 앞에 머리.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세 가지의 우리는 각도를 세 가지로 봐야 되겠죠? 세 가지 보는 관점에서 프론트에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사이드에서 보셔야 되고요. 정중선에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프론트에서 보는 입장. 프론트에서 보는 입장은 어때요?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콘케이브죠? 어떻게 제일 가벼워요? 얘가 제일 가볍죠? 뭐예요? 대각이죠. 그래서 얘가 제일 가벼워요. 제일 무거운 건 어떻게 제일 무거워요? 얘가 제일 무거워요. 근데 아까 얘 튜닝을 했어요. 얘는 왜 가벼워요? 슬라이싱을 했어요. 슬라이싱. 그래서 제일 가볍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제일 무거워요. 왜? 대각 아래로 했으니까. 얘는 그레디에이션이 있나 없나 볼까요? 얘도 아까 저거하고 똑같죠? 이런 각도죠? 근데 보세요. 이 각도. 상당히 대각 아래로. 봐봐요. 이 각도와 이렇게 빗질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는 각도가 이렇게 내가 분명히 이렇게 컨트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컨트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그럼 사이드로 한번 보자. 세 가지 면을 다 보시다 했어요. 자, 어떤 게 제일 예뻐요? 예쁜 거. 옆에서 봤을 때 제일 예쁜 거. 3번. 3번. 어떤 게 제일 예뻐요? 3번? 3번이 왜 예쁠까요? 1번 더 돌려보죠. 더 돌려? 네. 취향이 틀려서. 취향에 따라서? 그냥 3번인데 컴플렉스가 더 부드러워. 그렇죠. 맞아요. 컨벡스가 더 부드러울수록 예뻐요. 얘는 너무 귀를 너무 많이 뽑는 거예요. 급격해요. 그래서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싱 커트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막 강사들이 되게 잘 가르쳐요. 슬라이싱을. 왜요? 왜 그럴까요? 가입자가 없어요. 그렇지. 쉬우면서 가이자가 없이 커트하는 거에 최고거든. 커트 제일 우리 아까 슬라이싱이 제일 커트 제일 빨랐어요, 안 빨랐어요? 제일 빨랐잖아. 그리고 가이자가 안 남았잖아. 그리고 강사들이 가르치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 슬라이싱을 교육을 많이 해요. 왜?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니까 강의 시간 빠르지, 예쁘지, 가볍지, 편하지. 편하지. 그 대신에 단점은 굉장히 심각한 단점은 이런 단점이라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지만 커트 방법이 똑같으면 똑같고 다른 사람 달라요. 근데 똑같이 다 V라인이에요. 근데 눈에 여러분들이 시각으로 봤을 때 예쁜 게 이제 눈에 보였잖아요. 얘는 블런트로 대각 아래로, 얘는 대각 아래로 슬라이싱, 얘는 대각 위로 섭돼서 대각 아래로까지 블런트예요. 근데 얘는 뭐 했어요? 더 재밌는 건 몸이 돌아갔어요. 몸이 다리는 고정인데 세 개 다 뭐예요? 고정 디자인이에요. 근데 얘는 대각으로 했는데도 몸의 이동이 별로 없었고 얘는 몸의 이동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똑같이 다리는 고정인데 근데 너무 선이 부드럽다 보니까 예쁘다 보니까 눈의 시각을 봤을 때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고객님을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잘랐어. 그럼 고객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집에 갔는데 되게 쉬웠어. 커트가 되게 쉬웠어. 빨리 끝났어. 돈 벌었어. 그쵸? 성의 없는. 고객님은 그 미용실 갔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드네. 왜? 이 슬라이싱은요 나중에 이 앞에 머리가 다 뒤집어질 거거든요. 다 뒤집어질 거예요. 분명히 다 뒤집어질 거예요. 이 머리는. 제일 손이 편한 머리는 얘가 손이 제일 편해요. 지금 이 세 개 중에서. 3번 하나 정해야지. 3번을 하나만 정해요. 사람을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이 세 개 중에서 손질이 고객님이 집에 가서 손질이 제일 편한 건 얘가 제일 편해. 손질이 제일 편한 커트는. 왜? 두상이 중구 상태에서 내가 몸이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편한 건 이거고요. 그 다음에 편한 건 얘. 얘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돼요. 얘가 제일 심각하게 손질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철저하게 지금 뭐만 했어요? 커트 작업에 선에 하나만 했어요. 근데 커트는요 선에 하나만 가지고 커트를 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다시 이런 말발굽 정리 하셔야 돼요. 그럼 층이 좀 더 더지겠죠. 여기도 더지겠죠. 여기도 더지겠죠. 새로운 층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새로운 층. 그리고 밑에 머리 가이드선 다시 또 정리하셔야 돼요. 이걸 브론트 할 것이냐 슬라이싱 할 것이냐 또 정하셔야 돼요. 그것도 자연 비질에서. 그리고 위험 지역에 대한 문제점 네 가지 앞에 프론트 관자놀 존, 사이드건 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에서 무건 지역에 대해서 질감 연기 또 하셔야 되고요. 아셨죠? 이 세 개마다 다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요걸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요걸 그대로 갖고 와서 요거 가지고 또 뭘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1차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걸 배울 거예요. 오늘은 철저하게 뭐 배웠어요? 2차 가이드라인 측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요걸 가지고 2차가 아닌 1차 가이드라인의 가이드를 잡는 방법에 질감 정리하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요거 가지고 철저하게. 그리고 가르마도 바꿀 거예요. 가르마도. 정중선, 왼쪽 가르마, 오른쪽 가르마 이렇게. 가르마도 배워야지. 그쵸? 가르마도 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작품이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철저하게 선 빛이라는 거, 빛이라는 연습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V라인에도 세 개가 다 V라인인데 V라인에서도 종류가 이렇게 많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셨고 그리고 고객님한테 내가 어떤 커트를 진행할 건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잘 맞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앞에 층이 많이 나는 부분에 층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거 아니라는 거. 절대 똑같지 않다는 거. 그리고 고객이 판단은 고객이 한다는 거. 그리고 섬세하고 선을 지켜서 섬세하게 또 섬세하게 그게 내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거. 거기에 플러스 요 각자의 드라이 제품 헤어스타일마다 드라이를 잘 해주면 더 예쁘게 내가 스타일을 낼 수 있다. 요거를 우리가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나요? 질문사항 있나요? 대각 아래로가 자세가 안 돼요.